젊은이는 나라의 원기. 학생들의 현실 참여란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불행한 사회의 비극적 사실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본업을 버리기까지 해가면서 현실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한 그 원인이 더 큰 비극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모두들 흔히 말하기를 젊은 학생들은 나라의 희망이라고 한다. 물론 옳은 말이다. 그러나 젊은 학생들이 나라의 희망인 줄은 알면서 어찌하여 젊은 학생들의 희망이 나라인 줄은 알지 못하는가. 젊은 학생들이 바라보고 꿈꾸고 하는 미래의 무대야말로 아무 것보다도 나라다. 그러기 때문에 나라의 앞길이 밝고 빛나는 것을 볼 적이면 젊은 학생들의 가슴은 스스로 희망에 벅차오르는 것이요. 그 반면 나라의 앞길이 어둡고 캄캄해질 적이면 젊은 학생들은 가슴에 끓어오르는 정열과 함께 스스로 몸부림하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국교 정상화 문제가 얼른 보면 하나의 정치 문제인 것만 같지만은 그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 정치인일 따름이요. 그 문제 자체는 결코 어떤 단순한 정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에 관계된 문제이므로 국민 누구나가 관심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인 동시에 또 저마다 자기의 의사를 발표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어디까지나 집단 사회의 정치 질서를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외국을 상대로 하는 국교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다루는 정치인의 솜씨와 방법과 민족 양심, 민족 이익에 입각한 처리를 기다려서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국민의 취할 자세인 것도 잘 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다루는 정치인이 만일 민족과 역사와 국민의 이익을 배반할 적이면 국민은 결코 거기에 노예처럼 순종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우리 젊은 학생들은 현실의 거리로 뛰쳐나와 민족 양심을 외치고 민족 이익을 부르짖으며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미래의 무대요. 유일한 희망인 나라, 그것이 어두워지기 때문이다. 희망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에 학생들의 현실 참여라는 비극적 사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또 그것은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희망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당연한 꿈틀 그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정당국은 사회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죄목으로 젊은 학생들을 철창 속에 썰어 넣었다. 그러나 사회 질서의 문란보다는
민족의 역사 질서를 문란케 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저지름이 아니겠는가. 설사 젊은 학생들의 지나친 정열이 조그마한 질서를 어지럽게 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마치 소년들의 담배 피운 과오에 비길 일이요 아편 환자에 비길 수 있는 기성층 병든 사람들의 그것보다는 얼마나 가볍고 조그마한 사실인지 모른다. 더구나 젊은 학생들이란 나라의 희망적 존재가 아니겠느냐. 지금으로부터 450년 전 중종 14년 이른바 기묘 사화 때에 정치가 크게 어지럽고 어두워지는 것을 본 대학생들, 그때의 국학이던 성균관, 젊은 선비들, 부득이 책을 덮고 모두가 일어나 성 안으로 넘어 들어왔었다. 물론 박석고개에서는 경찰들이 그들의 입성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때에 경찰들은 대학생 선비들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마침내 대궐로 들어가 땅에 엎드려 임금께 호소했다. 그것이 바로 젊은 학생들의 현실 참여요. 또 오늘의 데모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군주 시대에 있어서 대학생들이 학과를 폐하고 스크럼을 짜고 대굴로 들어와 엎드렸다는 사실은 결코 오늘의 민주시대에 우리 대학생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와서 이른바 앉아 버티기 데모를 하는 것에 비길 정도로 가벼운 것은 아니었다. 그야말로 사회 질서상으로는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엄명을 내려 그들 대학생들을 옥에다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때 각처에서 수많은 선비들과 대신들까지도 상소문을 올려 그들의 석방을 호소했던 것이다. 나는 여기 그 많은 상소문 중에서 홍문관 전한으로 있던 정응이란 이의 상소문 한 귀절을 읽어보려 한다. 제비와 참새들이 불타는 것을 보면 봉황새가 모두 가버리고 어리석은 지아비를 죽이는 것을 보면 지혜로운 선비들이 멀리 도망치는 것입니다. 대개 나라가 선비를 가졌다는 것은 마치 사람이 원기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원기가 흩어지면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선비가 없어지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곡한 상소문이었던지 이 같은 일에 느낀 바 있어 임금은 그날의 대학생들을 석방해 주고야 말았던 것이다. 과연 위정당국은 젊은 학생들이 바로 나라의 원기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나라의 희망이 아니겠는가. 제비 새끼나 참새 새끼 따위가 불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봉황새 같은 훌륭한 새가 날아가 버린다면 그 동산이 얼마나 적막하고 무가치하게 될 것이냐.
어리석고 무식한 지압이 하나쯤 죽인대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지혜 있는 필요한 학자들이 멀리 숨어버리면 그 나라의 정사를 누구와 붙들고 의논할 것이냐. 이것이 비록 옛사람의 일이지만은 어느 시대에고 위정자들의 들어줌직한 좋은 격언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사람의 몸에 원기가 있듯이 나라에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말, 그 원기가 흩어지면 사람이 죽듯이 젊은 양심이 없어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 얼마나 귀중한 교훈인지 모른다. 나라의 원기를 꺾지 말라. 젊은이들의 부르짖음은 그 원기의 부르짖음이다. 그 원기가 살아서 뛰는 것이다. 그것이 나라의 희망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